저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무위원이 될 수 있느냐. 만약 이재명 정부가 이해운 후보자 같은 사람을 강행 처리해가지고 국회가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대통령 권한으로 임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임명을 하게 된다면 선언하는 거죠. 국민들 앞에서 이제는 대놓고 국민들 앞에 갑질을 하겠다. 이런 갑질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뭐 어쩌라고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뭐 대통령도 뭐 표현이 워낙 거칠었던 분이시니까 이분은 그런데 지금 이제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여론조사가 갤럽이에요. 다른 데도 아니고 갤럽입니다. 갤럽 조사로 이해훈 장관으로 적합 16, 부적합 47. 김 부장관님, 네. 저는 제가 정치부 기자 생활한 지 20년이 25년 좀 넘었는데 장관 후보자 중에 이렇게 적합 16 나오는 후보자 저 처음 봤거든요. 그 제가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지인들 그리고 좀 더불어민주당 출입하는 기자분들한테 여쭤봤어요. 민주당 내 분위기가 어떠냐. 왜냐하면 지금 이해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고 국민의힘에서 데려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민주당과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 반면에 지금 동시에 논란이 터지고 있는 저희가 뭐 나중에 후술하겠지만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라든가 강선우 의원 논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논란은 또 논란대로 이제 굉장히 강하게 징계를 내리면서 정작 민주당이 지금 이해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금 함구령을 내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는 이해훈 하나 지키자고 강선우와 김병기를 제물로 바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차라리 오히려 이해훈을 제물로 바쳐서 김병기를 지키는 게 맞는 그림인데 그림을 까봤더니 이건 김병기가 제물이 되고 있더라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위기와 상반되게 지금 청와대에서는 여전히 이해훈 후보자를 지키겠다라는 그런 기류가 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나온 갤럽 조사도 사실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도 자격 없는 후보자가 어떻게 장관이 되느냐. 더더군다나 각종 개인 비리 의혹 여러 가지 지금 막 터져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나라의 국간을 맡길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청와대는 그런 얘기가 들리지 않나 봐요. 아마 청와대로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것 외부와의 소통이 단절될 것이다. 지금 굉장히 단절된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이 지금 계속 이해훈을 지키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민주당에서도 사실 소가리를 하고 있는 듯한 상황이거든요. 저는 근데 사실 제가 취재를 본격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제가 변호사니까 근데 저도 이제 정치 쪽 일을 하면서 조금 보면은 오히려 이해훈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 민주당 입장에서 크게 지킬 사람도 아니고 또 대통령의 사람도 사실은 아니고 맞아요. 뭐냐면은 지금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없고 철저히 부인하는 입장이지만은 소위 그 명청 갈등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청래 그 대표하고의 그 갈등이란 것이 있고 요번에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강선우 의원이라든가 김병기 원내대표나 이런 경우에 결국은 그쪽이 다 문제되는 이유는 사실상 정청래 대표가 승리한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지 뭐냐면은 이해훈 후보자를 이렇게 드는 이유는 이해훈 후보자가 어느 정도 일종의 욕바지가 되면 좋겠다라는 어떤 욕바지요?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원내대표의 그 문제가 가급적 좀 거기서 시선을 돌리게끔 하는 그런 오히려 그런 게 더 크다라는 식의 얘기도 있고 근데 다 이게 풍문이니까 제가 뭘 얘기하겠냐면은 오히려 지금 그 보좌관님께서 말씀하신 거랑은 너무 다른 내용의 얘기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제 말이 맞든 틀리든 어쨌든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 추론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사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해훈을 오히려 욕바지로 내세워서 김병기하고 강선우 문제라든가 공천원금 문제를 좀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 나름 그런 추론도 가능하겠는데요? 근데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은 이해훈은 지금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그 첫날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받고 처음 기자들 앞에 나섰을 때 그 리무진에서 내릴 때의 그 모습은 굉장히 활짝 웃는 모습이었거든요. 엄청나게 웃었죠. 네. 그런데 지금 어제자 모습을 보면은 마치 무슨 경찰 포토라인에 선 사람처럼 굉장히 인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중요한 건 지금 버티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청문회까지 가보겠다. 청문회가 지금 19일로 아마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때까지 버티겠다라는 건데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명당했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탈당했는데도 제명시켜 버렸어요. 그렇죠. 이미 정치적으로 상당히 큰 타격을 입었고 예. 다음번 총선 때 물론 3년이라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 뭐 뒤에 일을 우리가 뭐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지금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큰 난관에 봉착을 했고 그런 거죠.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자 민주당 나오고 있는 반응을 보면 나가라라는 거거든요. 지금 원내대표 4인방 가운데 3명이 나가라는 그 얘기를 했대요. 그렇죠. 나가라. 당에 부담을 주지 말고 나가라는 것이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내 손으로 나가진 않겠다라고 지금 버티고 있는 맞아요. 굉장히 궁색한 처지에 몰려 있는 상황인데 예. 이 둘에 비해서 지금 이해훈은 대통령실에서 이래라 저래라 이런 말이 없다 보니까 예. 민주당 안에서도 속으로는 앓고 있죠. 아, 이렇게 이 이슈가 끌고 가면은 나중에 우리한테 좋지 않다. 곧 지방선거인데 이게 악영향을 작용할 거다라고는 알지만 예. 결국은 대통령실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오호. 좀 대변인들도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보자 이것밖에 없거든요. 야. 저는 그래서 지금 이해훈만 살아남는 꼴이 됐다. 하하. 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해훈 후보자는 앞서 표정 보셨습니다만 포토라인에 선 사람 같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지난번에 이런 녹취가 공개됐었잖아요. 나는 널 뭐 하고 싶다. 예? 죽여버리고 싶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그런데요. 그게 끝이 아니었었어요. 추가로 또 터졌습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게 사실 변하지 않잖아요. 갑자기 한 번 하는 게 어렵지 뭐 두 번 세 번은 뭐 하잖아요. 근데 정말 충격적입니다. 정말 그 이전의 녹취도 충격적이었는데 이번에 오늘 공개된 이 녹취도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입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입만 들어간 거는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입이라고 그게 터졌다고 그냥 막 네 맘대로 그러고 떠져? 기가 막혔어. 핸드폰으로는 검색이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 그것도 몰랐단 말이야? 너 언론 담당하는 애 맞니? 아니 그걸 지금까지 몰랐단 말이야? 너 모바일 버전이라는 거는 요약본 축약본이야. PC 버전에. 몰라 그걸? 너 그렇게 똥오줌을 못 가려? 뭘 모르겠어? 말 좀 해라! 와, 김부장님 저걸 어떻게 들어봐야 돼요? 저거 음성이 나올 때 깜짝 놀랐는데요. 아니 근데 나한테 하는 것 같으니까. 물론 이게 좀 시간이 좀 지난 일입니다만 예. 지금 2026년을 기점으로 만약 제 상관이 저한테 예. 저런 식으로 이제 고성을 높여가면서 저의 인격을 무시하고 예. 상당히 모멸감을 주는 발언을 했다면은 저는 참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예. 지금 최근에 뭐 국회 보좌진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사이에 흐르는 길은 이제는 우리가 참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정당하지 못한 사유로 우리를 혼낼 때 예. 흔히 뭐 혼낼 때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인턴 보좌진이니까 또 막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그러면 그냥 바로 해촉되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몇 년 전에 있었던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저 피해자는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을 저 얘기를 밖에 꺼내지도 못하고 마음을 좀 졸여왔을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훈 후보자가 참 반성을 정말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반성하는 걸 넘어서서 지금 갑질이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우리가 사회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근절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예. 그거를 지금 국무위원이라는 사람이 이 숱한 갑질 의혹을 떠안고 가겠다. 이건 사실 국민에 대한 우롱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국무위원 자리에 가서도 그럼 저렇게 갑질을 안 하리란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3살 때 배운 버릇 80까지 간다고. 저는 저런 갑질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가 이제는 좀 예. 단호하게 근절할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와, 근데 저거 진짜 좀 문제될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그 이제 근로기준법 같은 위반이 될 수도 있고, 뭐 제가 뭐 그냥 뭐 이제 다른 감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예. 이해훈 장관 참 한가한 사람이다. 저는 한가한 생각해요. 사람이요? 왜냐하면 왜요? 그 저도 사실은 뭐 그 다른 변호사들한테 뭐 지시하거나 그럴 때 예. 뭐 간혹 일이 좀 잘못되거나 그러면은 뭐 물론 기분이 태도가 되면 안 되지만은 예. 고성이 좀 뭐 사람이니까 올라가 그럴 수 우리도 뭐 있는데 그렇죠. 예. 보면은 어쨌든 일이라는 게 진행이 되려면은 본인이 이제 뭐가 문제고 뭘 어떻게 했어야 되고 어떻게 해라라는 그 지시가 있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냥 뭐 그 귀한 시간을 자기 솔직히 이제 국무위원 되겠다고 하면은 24시간이 사실 국민을 위해서 써야 되는 사람인데. 그럼요. 당연히요. 그런데 또 그 전에 의원일 때도 마찬가지고. 예. 근데 그 시간을 그냥 남 모욕하고 협박하고 하는데 썼다. 뭐 이 능력이 없고 한가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듭니다. 네. 우리 김한솔 PD가 이거 딱 듣고 뭐라 그랬냐면요.
아니 우리 엄마가 아무리 화나도 저렇게는 안 하는데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었어요. 저렇게 사람의 자존감을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저 표현들, 모멸감을 주는 거잖아요. 저건 진짜 막 너 똥오줌 못 가리냐? 내가 널 죽여버리고 싶다. 뭐 이게 사실 이게 아무리 화가 나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데 저는 기본적인 인격의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누군가를 모셔본 입장에서, 그러니까 저는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님을 오랫동안 모셨는데요. 예. 물론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지만 제가 그분과 함께 일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저런 형태의 언사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런 표현을 안 써요, 잘. 오히려 저 같은 실무진들이 장관님이 우리가 생각했던 거 다른 방향으로 좀 말씀을 하시거나 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 장관님을 혼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사실은. 아, 맞아요. 근데 지금 이해훈 후보자의 이 갑질 의혹들은 앞으로 더 터질 게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녹취가 더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여러 개가 더 있고 청문회 예. 때 또 그 자리에서 틀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있는데. 우와. 이런 사람은 거의 완전히 갑질의 그냥 끝판왕이거든요. 갑질 본좌라고 불러도 저는 갑질 본좌요. 네, 아깝지 않겠다. 저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무위원이 될 수 있느냐. 만약 이재명 정부가 이해훈 후보자 같은 사람을 강행 처리해가지고 국회가 뭐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대통령 권한으로 임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임명을 하게 된다면 선언하는 거죠. 국민들 앞에서 이제는 대놓고 국민들 앞에 갑질을 하겠다. 이런 갑질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뭐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넘어갈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뭐 대통령도 뭐 표현이 워낙 거칠었던 분이시니까. 뭐 이해훈 후보자에 비하면 뭐 좀 그렇긴 하네요. 이해훈 후보자도 억울할 수도 있겠어요. 나만 그런 거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니 사실 저희가 저 기자 초년병 시절에 저희는 사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듣기도 했고 막 그랬었거든요. 막 인격적 모멸감을 주고 막 그런 걸, 야 너는 뭐 대학은 나왔냐? 뭐 이런부터 해가지고 사실 근데 이거 다 지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로 네, 다 사실 이게 다 문제되는 거거든요, 요즘에는요. 맞습니다.